지난번 분석했었을 때 크게 여기가 3의 5파동이 다 나왔고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런스가 있어서 전형적인 하락일 수밖에 없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신고점 올라가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폭락하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지고 바로 여기서 찐 반등이 나온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상승이거나 아니면 페이크식으로 한번 떨어져서 바로 상승하거나, 이것도 그냥 이럴 것 같다가 아니고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했었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지난 영상이나 지난 영상들 보세요. 그거는 하도 누차 이야기했으니까. 그랬었죠. 여기서부터 오를 거고, 오르면 어디까지 오른다고 했어요? 오르면 어디까지? 이렇게 바로 오르기보단 천천히 오르더라도 피보나치 어느 구간까지 오른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난 방송에서 여기서 오르면 최소한 어디까지 오른다? 피보나치 0.5까지는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TP를 여기로 가져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0.5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82 정도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ABC를 그리면서 0.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할 익절 해놓고 올라오면 다시 익절을 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총 50BTC 롱을 쳤는데 40개는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롱 포지션 들고 갔죠. 기억하시죠? 이것도 다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15분봉으로 보면 파동이 거의 조정 구간이 없다. 그래서 한 파동을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숏하는 건 별로 맞지가 않다. 정확하게 타점 잡기 힘들어서 숏하는 건 하는 게 맞지 않다. 나도 솔직하게 숏 치고 싶은데 숏을 안 쳤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안 쳤고 롱 포지션을 그래서 제가 들고 갔죠. 근데 어떻게 지난 분석 방송을 어떻게 시청자들 오해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숏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려 있으니까 뭐야 매운난 말 믿고 숏 들어갔는데 자꾸 오르네? 괴로워 하면서 한 3분 정도가 악플을 단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방향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 거, 방향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0.5까지 오른다예요. 이게 방향성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를까는 사실 이런 식으로 LBC 확률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그 분석은 확률 싸움이에요. 100%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를 왜 분석하냐면요. 과거 차트를 다 보면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A, B, C, D, E. 만약에 A라는 패턴이 나오면 80% 확률로 상승한다, 20% 확률로 떨어진다. B라는 패턴이 나오면 6대 4다, C는 5대 5다. 그래서 이렇게 A같이 80% 확률이 나오는 높은 확률이 나오는 분석들만 가지고 차트에 대입해서 확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20%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여기서 0.5까지 올라간다고 한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ABC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많다고. 그러면 이게 한 80%, 이게 한 20%죠. 그럼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20%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숏을 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80%라고 해서 이렇게 ABC로 올라가는 확률이 80%라고 해서 여기서 숏 차서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갈 때 파동 카운팅 정확히 돼야 숏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안 들어갔잖아요. 파동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숏 안 들어갔죠. 저 그래서 롱 들고가 함부로 숏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파동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숏 치지 말라고. 나도 안 칠 거라고 치고 싶은데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15분봉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5분봉으로 카운팅 하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파동 카운팅이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는 임펄스인지 아니면 ABC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임펄스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차트가 흘러갔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마 이 부근쯤에서 50BTC 롱 쳤던 거를 한 40BTC는 덜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CPTC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롱 쳤고 80% 익절했고 20% 익절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라이징 웨지가 보이는 거예요. 라이징 웨지가. 이 말은 뭐냐면 라이징 웨지라는 건 이렇게 입구 끝이 상승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패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 위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30분봉이나 15분봉을 확인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꺾이는 걸 보고 55,444 정확히 여기서 숏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롱 탔고 익절했고 2차 익절했고 숏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618까지는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618이 52,35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익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잤어요. 잘 때는 여기다가 역지정을 걸어놓고 잤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다가 익절을 걸어놓고 여기다 역지정을 걸어놓고 잤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미 ABC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ABC로 이렇게 빠져서 618까지 빠지면 익절이 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숏한 건 여기서 역지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익절, 수수료 빼면 아주 조금 벌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던, 제가 아침에 눈을 떴었을 때 올라가고 여기 막 내려오던 참이었거든요. 이 부근. 그래서 여기서 숏을 다시 쳤어요. 왜냐면 여기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전히 있고 새로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여기가 삼각 수렴하고 올라갔거든요. 수렴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숏에 여기서라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ABC가 하나가 나오고 반등이 오려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려는 건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또 올라가려는 것 같길래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게 ABC가 하나 나왔고 다시 반등이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숏한 걸 다시 익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기 ABC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쳤어요. 여기가 제가 지난번 4월 26일 날 3일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기록이에요. 롱 탔고 1차 익절했고 2차 익절했고 폴링 웨지를 보고 한 파동,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 보고 한 파동이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숏을 탔고, 그 다음에 여기 ABC가 나온 걸 확인하고 여기면 역지정을 걸어도 되겠다 싶어서 역지정을 걸었다가 약익절에 나갔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뒤늦게 잠에 깨가지고 여기서 숏을 탔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익절을 한번 하고 지금 다시 숏을 ABC가 완성돼서 숏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때에는 45만 달러가 지갑 잔거였고 미실현 손익이 한 5만 달러 내외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미실현 손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타 쳤던 거 해서 잔고가 아주 조금 올라가서 52만 8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1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화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52만 8천 달러, 그냥 1달러 1,000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한 5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52배 정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100배가 되면 제가 출금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2배만 더 불리면, 지금까지 50배 불렸는데 2배만 더 불리면 100만 달러 10억이 넘거든요. 그때는 출금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한 파동은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가장 중요한 구간인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이미 반등이 왔어요. 이미 반등이 왔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거는 추세가 이제 한 추세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추세가 한 추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한 추세인데 한 추세가 끝났다는 거고, 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볼륨이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륨도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볼륨이 크게 터진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관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에는 상승 관점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최소 618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최소 618까지는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 근방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618을 찍고 이대로 그냥 위로 올라가느냐, 또는 618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또 떨어져서 약 한 382 구간,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다시 떨어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1번과 2번.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숏 들어간 건 지금 618 구간까지 1차 익절을 보고 있고, 만약에 618에서 롱
들어갈 만한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이게 차트가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여기 롱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응을 할 거고, 일단 떨어지면 숏 익절은 무조건 할 건데 롱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차트를 봐서 반등이 나오겠다 싶으면 근거를 가지고 롱을 들어갈 거고, 롱을 들어간 이후에 반등이 왔었을 때 반등 파동이 임펄스로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롱 들고 간 걸 계속 들고 가서 여기 고점을 깰 때까지 들고 와서 이 라인 이 정도 가격까지 가져가서 익절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가 임펄스가 이 구간이 안 나오고 ABC가 나오고 빠지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롱 탔던 걸 익절을 때리고 밑에서 내려와서 382 부근에서 재매수를 할 거예요. 물론 382가 왔다고 무작정 롱 타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명확하게 ABC 파동을 그리고, 이게 535 ABC, 예를 들어서 335 ABC가 나오는데 여기가 임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롱 타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38에서 롱을 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38에서 롱을 타면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롱을 타는 거긴 한데 올라가다가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다?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갔으면 적당히 올라갔었을 때 반 익절하고 반 여기서 번절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당분간 방송을 못 킬 거예요.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못 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응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송을 킬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381 구간에서 무조건 뇌 빼고 롱 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ABC가 나와서 떨어졌는데 A파동, B파동, C파동, C가 임펄스가 이렇게 나와서 명확하게 5파동 카운팅 된다 이러면 믿고 롱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반등 올 확률 되게 높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반등이 왔었을 때 여기가 임펄스면 익절할 필요 없이 쭉 들고 가셔도 되고,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면 한 반 익절 해놓고 좀 관망하다가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반 본절 하시는 전략을 꼭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절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야 수익만 나고 손해가 안 납니다. 이게 일단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와서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ABC 하락이 나왔고, ABC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피보나치 0.5 구간을 찍어버렸거든요. 이 말은 최소 반등 구간까지 이미 다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ABC로 떨어지면 보통은 0.5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다시 떨어뜨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뜨릴 조건을.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는 다시 하락장이 펼쳐져도 할 말이 없어요. 일봉을 봅시다. 일단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상승파동이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게 메이저 3의 3파동이에요. 3파동이 끝나면 보통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618 구간까지 조정이 오거든요. 근데 618까지 조정이 안 왔죠. 그러니까 618 구간이 41,500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46,000 후반에서 V자 반등이 나와서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찍어버렸거든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두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기간 또는 횡보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가격 조정이 나오면 피보나치 0.5 구간 또는 618 구간을 찍고 다시 떨어져서 41,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 조정 확률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흘러나오면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 있을 거거든요. 갈림길이 어떤 갈림길? 떨어졌다가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과 아니면 이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공존해요. 어디까지 하락한다? 41,500까지. 그래서 제가 언뜻 이 이야기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등 올 거라는 건 너무 확실한 거였고, 이제 반등 온 이후에는 삼각수렴이 나올지 재차 하락할지 예측하기가 여간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분석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고 하면 0.5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확률상은 삼각수렴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ABC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엘리어트 파동상 교대 법칙 때문에 기간이나 횡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확률이 높다 뿐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간과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과 가격, 기간과 기간은 잘 안 나오고 가격 기간이 이렇게 교대로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높냐면 한 70% 이게, 그다음에 이게 한 30%, 둘 다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도 30% 돼요. 또는 둘 다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도 3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삼각수렴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그 조금 더 높은 확률 가지고 무조건 나는 여기서 롱 탈 거야 라고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차트가 흘러가는 걸 보고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게 618까지 떨어져서 A 파동을 만들고 ABC로 올라간 다음에 임펄스를 그리면서 381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완벽하게 ABC가 나오면서 여기에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롱을 타면요, 아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고, 그때 여기서 롱을 탄다라고 하면 혹시나 여기 임펄스 나온 걸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반등 왔다가 또 떨어서 지옥을 가더라도 여기서 매수하고 약익절하고 다시 본절하면 절대 손해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일단은 단기간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숏 전략을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숏에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숏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618 구간에서 익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롱 칠지 안 칠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아마 ABC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382 구간에서는 롱을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롱을 탈 거고, 롱을 타서 이대로 올라가준다 이러면 삼각수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죠. 꿀이죠. 여기 수익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롱을 탔는데 여기서 다시 ABC가 나오고 자빠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약익절하고 여기서 본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뚫린다고 추격숏은 안 때릴 거예요. 또는 여기가 뚫린다고 해서 추격숏은 안 때릴 거예요. 차분히 기다렸다가 차라리 41,000대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41,000대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알트코인을 확 주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알트코인 풀매수 했었잖아요. 업비트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익절을 날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12억치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영상 보면 알겠지만 거의 풀매수 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 매수가 4억 7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총 평가 금액이 5억 6천.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 8,400만원. 그래서 대부분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내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이는데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다시 확 매수를 할 거예요. 확 매수를 할 거고, 롱 포지션도 밑에서 들어가면 다음에는 어차피 엄청 많이 오르니까 저는 41,000대까지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찐 상승장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고점을 넘겨서 비트코인 한 적어도 7만 달러대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8,500만원?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면 9,000만원대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매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일단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미 하락한 거에 대한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반등이 왔기 때문에 재차 하락해서 41,000까지 떨어질 리스크와, 또는 여기서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반등이 올 가능성이 공존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쵸?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떨어졌다가 올라가건 아니면 이대로 떨어지건 단기간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기간 떨어지니까 숏 포지션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숏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고, 다만 이제 지금 상하방이 다 열렸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일정 부근에서는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이 양방이 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숏을 쳤다가 올라가면 큰 손해가 나고, 함부로 롱을 쳤다가 떨어지면 또 큰 손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에는 여기서 숏을 수익 실현하는 건 상관없으나 떨어졌을 때 롱을 타거나, 아니면 혹시나 업비트 현물 매수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알트 하시는 분들 확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어떨 때 아까 얘기했죠. ABC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5파동이 임펄스 파동을 떨어지면, 그리고 381 임펄스를 찍어준다라고 하면 다이버스도 생길 거고 임펄스 5파동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절대 안 본다. 만약 이런 포지션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 왜? 여기서 롱 탔다가 반등 왔었을 때 익절하고 떨어졌었을 때 본절 치면 된다. 반익절 반본절 제가 맨날 하는 전략이죠. 이러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여기서 손해를 안 보고 수익만 조금 봐놨다가 밑에 떨어졌었을 때 롱 타도 엄청 큰 수익이 있다. 왜? 앞으로 4만 달러, 4만 1000부터의 앞으로 7만 달러까지 거의 2배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비트가 2배 올라가면 알트는 얼마나 올라갈까? 또는 선물
선물인데 더군다나 저는 레버리지까지 탈 건데 얼마나 수익이 크게 날까? 무조건 이번에 롱 타면 저 100만 달러 무조건 넘기거든요. 아무리 조금 레버리지 타도 한 3배 롱만 타도 100만 달러 넘겨요. 3배가 뭐야, 2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수익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모험을 걸 필요가 없다. 다만 모험 걸지 말고 파동 카운팅해서 여기 매수 들어갈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 볼 거다. 나는 들어가 볼 거다. 그 다음에 반익절, 반본절 전략으로 대응할 거다. 요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장기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결국 반등이 못 오고 또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침착히 기다렸다가 피보나치 618 전체 618 구간이 얼마였죠? 여기 41,500이죠. 이 부근에서 저는 현물 풀매수 할 거예요. 현물 풀매수 41,500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현물 풀매수 할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도 만약에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 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등이 안 나, 618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이 안 나고 더 떨어져. 야, 41,000까지밖에 안 떨어진 다음에 매용남이 야, 4만 깨졌어. 야, 38,000까지 떨어졌어. 우와, 어떡해. 이러면 내가 예상했던 41,000과 38,000은 마이너스 10% 수익률이거든요. 마이너스 10%? 그럼 10%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15% 손해예요. 15% 손해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38,000까지 떨어지면 10%, 35,000까지 떨어지면 20%구나. 20% 손해일 수 있어요. 41,000에서 그러니까 현물 매수하면. 그래도 만약에 분석이 틀렸어도 제가 여기서 전 매수할 건데 떨어져도 저는 손절 안 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밑에서부터 12,000부터 슈팅을 쏘기 시작해서 쭉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42,000 찍고 떨어져서 28,000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매물대를 되게 많이 쌓은 구간이에요. 볼륨도 보시면 여기 볼륨이 많거든요. 이 구간에 매물대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혹시나 41,000, 618 구간에서 그러니까 피보나치 618 구간인 41,000에서 지지가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매물대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618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고,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반등이 나오면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고, 혹시나 샀다가 물리더라도 손절 관점보다는 홀딩 관점으로 들어가자. 왜?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 본절은 시켜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도 이해하셨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번째로 혹시나 떨어졌었을 때 펼쳐야 되는 전략, 그 다음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고 1번이 아니고 2번 횡보할 경우, 이럴 경우는 사실 걱정이 크게 없죠. 이러면 사실 걱정이 크게 없어요. 되게 좋아요. 오히려. 왜 좋아요? 자, 여기서 롱 탄다? 이대로 올라갔어. 야, 너무 좋아. ABC 완성되는 거 보고 익절해. 그리고 숏까지 쳐. 왜? 또 떨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롱 치고 수익 크게 보고 숏 치고 수익 크게 보고. 엄청 꿀이에요. 여기가. 이 구간이. 엄청 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알트가 뭐야 비트 신고점 넘길 뿐이긴 해 하면서 또 날뛸 거거든요. 그럼 알트도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어. 진짜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이러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떨어져도 걱정할 건 없어요. 저감에서 주는 거니까.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금 위주로 관망하고 있다. 저처럼 저는 이제 거의 다 현금화 시켜놨죠. 그러니까 알트가 들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억,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것만 시드가 아니고 바이낸스에도 120만 달러인가 시드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디파이도 한 80만 달러 정도 시드 있어요. 그래서 전 대부분 현금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삼각수렴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좋죠. 왜?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가매수를 예를 들어서 뭐 칠리즈라고 칩시다. 칠리즈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가 41,000까지 가서 개박살 나면 얘는 분명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다? 연말에 비트 신고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알트도 신고가 거의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150원에 샀다고 쳐. 근데 이거 1,5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수익 1000% 개꿀이에요. 1억 넣으면 10억, 10억 넣으면 100억이거든요. 이러면 개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횡보보다는 확 떨어져서 알트코인도 확 빠져서 저가 매수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가 매수를 잡기에는 비트가 41,000까지 빠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선물 트레이딩 하기 참 좋죠. 롱 타고 수익 보고 숏 타고 수익 보고 횡보할 때 여기 또 트레이딩 할 기회 충분히 있고, 그쵸? 그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막 비트가 안정되니까 막 오를 거거든요. 그럼 현물 알트 수익들도 줄 거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선물 수익 많이 볼 거고 알트 수익 좀 있을 거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비트가 횡보하건 떨어지건 대응만 하면 된다. 무조건 한 방향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이 자리는 제가 한 방향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리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한 방향 자리고 지금은 양방이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떨어진 다음에 그냥 41,0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트 흘러가는 거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셨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가 분석이에요. D2까지 나와야 삼각수렴 2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이것도 삼각수렴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탔는데 그냥 ABC로 떨어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거 트레이딩 좀 해보신 분들 한 번씩은 초보 때 실수해봤을 거예요. 삼각수렴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롱 탔는데 이대로 ABC로 떨어져 손해본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와도 삼각수렴이라고 할 수 없어요. D랑 E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BC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삼각수렴을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걸 이렇게 그렸기 때문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항상 고점과 저점 가지고 해야 돼요. 삼각수렴이 나왔던 구간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A, B, C, D, E 그리고 올라갔죠. 여기가 삼각수렴이었어요. 지금은 삼각수렴 아니에요. 없어요. 삼각수렴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지금 제 눈엔 뭘 보이냐면 해쇼리 보이거든요. 해쇼리? 이거 내가 분석 오늘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말을 안 했다. 해쇼리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해쇼리 안 보여요? 제 눈에만 보여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거 보시면 해쇼 완성 그 다음에 하락 이거 안 보여요? 그쵸? 보이죠? 이거 보이시죠? 볼륨도 보세요. 내가 볼륨도 어떻게? 헤드 볼륨 커야 되고 레프트 볼륨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라이트 볼륨은 아직 없는데 언제 생긴다? 이거 돌파하고 떨어지면 여기서 보나마나 볼륨 터진다. 이러면 볼륨도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그래서 모양도 볼륨도 맞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삼각수렴 관점을 볼 게 아니라 이게 헤드 앤 숄더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점 내려오고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봤었을 때는 삼각수렴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해쇼를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찝찝한 건데 이것까지 팁인데 일단 알려드리면 일단 제가 여기서 숏 들어갔죠. 정확하게 여기서 왜 숏에 들어갔냐면 ABC가 완성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만약 해쇼를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럼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숄과 382, 피보나치 382 그 다음에 ABC 완성을 보고 숏을 들어간 건데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이렇게 ABC 하나가 나오면 보통은 0.5를 많이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블 바텀 찍고 0.5나 618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를 보면 저는 382 구간까지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는 헤드 앤 숄더나 삼각수렴이나 뭐 컵앤핸들이나 모든 패턴 이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패턴은요 미리 예측하고 포지션을 잡으면 안 돼요. 뭐냐면 이거 해쇼 모양이네. 명난 말 들어보니까 쇼 치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패턴은요 완성됐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패턴의 완성은 넥라인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목 라인. 그러니까 헤이숄로 치면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게 넥라인이 되는데 넥라인을 부수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지냐? 보통 헤드의 크기만큼 떨어지거든요. 헤드의 크기만큼. 머리의 크기만큼? 그럼 넥라인부터 머리의 크기만큼 빠져요. 이러면 정확하게 얼마큼이에요?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거든요. 이러면 떨어지면 382 구간까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익절을 하거나 숏을 또는 여기서 롱을 들어가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이게 해쇼이 나왔다고 해쇼 보인다 숏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넥라인만 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내가 그 차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4시간 봉으로 봐서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요 이거를 꼭 1시간 봉이나 30분 봉으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언제냐면요 18년도 7월이에요 18년도 7월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 눈에도 대충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레프트 숄더, 여기가 헤드, 그다음에 여기가 라이트 숄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때 저도 그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쇼를 봤어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해쇼를 보고 숏을 엄청나게 쳤거든요. 근데
모양은 해셜이 완벽하게 했는데 그냥 위로 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셜 보고 쇼 치는 사람들 다 지옥 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삼각수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단을 하고 여기서 풀롱을 치게 되면 떨어지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상단 추세선을 브레이크아웃 하면 깨고 올라가면 여기서 롱을 타고 떨어지면 여기서 숏을 타는 용도로 써야지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 해숄도 마찬가지예요. 넥라인이 깨지면 그때 차라리 추격을 박아서 헤드 크기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미리 예단하고 숏 치면 안 돼요. 그래서 헤드앤숄더건 삼각수렴이건 뭐 컵앤핸들이건 모든 패턴에 통용되는 말인데 패턴들은 그 패턴을 부수는 넥라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 있거든요. 거기를 부쉈었을 때 방향성을 타려고 하는 거지 미리 예단하는 용도로 패턴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면 어딜만큼 떨어질지 그 크기를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넥라인부터 헤드 크기가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빠진다? 이만큼 빠진다. 헤드 크기만큼. 그러면 넥라인을 그으면 어디다? 382 구간이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패턴이 완성됐었을 때 그 방향성을 갖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방향성의 크기가 머리 크기만큼이다. 이거 두 번째. 요걸 가지고 패턴을 써먹는 거지. 아, 해셜 모양 보인다? 드립다 숏.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파동 임펄스 파동으로 보고 3파 종결에 4파 불규칙 파동 나온다고 보는데 엉담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파동을 나뉘어져요? 여기서 여기까지 5파동 나뉘어져요? 이거 5파동 어떻게 카운팅 할 건데?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가 5파동 돼요? 안 돼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또는 이게 질문한 것처럼 3파동을 나눠줘요? 안 된다고. 안 돼요. 이거 명확하게 카운팅할 수 없고 그나마 합리적인 건 1, 2, 3, 4, 5의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고널이거든요. 익스펜딩형 이렇게. 그러면 1, 2, 3, 4 ABC 1, 2, ABC 3, 4, ABC 5예요. 이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 카운팅 하려면 그리고 여기 다이버넌스가 있잖아. 볼륨 토저 윗골에 달리고 그럼 이거를 한 파동이 끝났다고 봐야지 이걸 왜 3파로 보는 거야. 카운팅이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생각도 말고 카운팅을 할 거면 저처럼 이렇게 한 파동 1, 2, 3, 4 ABC 1, 2, 3, 4, 5로 익스펜딩으로 보라고. 알겠죠?